부부로 오래 살아오면 서로에 대한 익숙함이 자연스러워집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은 때때로 마음의 작은 무심함으로 이어집니다. 그 무심함이 쌓이면 어느 순간 관계가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투지 않았는데도 조용히 마음이 멀어진 듯한 느낌. 대화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에는 침묵이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공자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는 제가 집안을 바르게 하는 일은 결국 수신, 즉 자기 마음을 단정히 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신은 특히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깊게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부 관계는 인생에서 가장 오래 함께하는 인연입니다. 그렇기에 익숙함 속에서 더 쉽게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은 성찰의 힘이 필요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예리는 마음을 단정히 하고 단정한 마음은 관계를 편안하게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공자의 가르침 속에서 오래된 부부 관계가 다시 부드러워지고 편안해지는 길을 차분하게 함께 걸어가 보고자 합니다. 부부가 오랜 세월 함께하면 말을 줄여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눈빛만으로도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듯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은 어느 순간 마음의 작은 균열을 만들기도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였기에 말을 굳이 하지 않게 됩니다. 표현하지 않아도 상대가 이해해 주겠지 생각하면서 감정의 간격이 천천히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공자는 익숙함을 경계했습니다. 익숙함은 편안함을 줍니다. 하지만 때로는 무심한 마음을 불러옵니다. 그 무심함이 관계를 흐트러뜨리는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3번 나를 돌아본다. 이 말은 단지 학문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내 태도를 먼저 돌아보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오랜 관계에서 작은 균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서로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할 때, 상대가 당연히 이해해 줄 것이라 마음속으로 단정할 때, 말수를 줄여도 괜찮다고 여길 때, 배려를 생략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할 때, 하지만 관계의 편안함은 익숙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예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상대의 하루를 물어보는 작은 관심, 식탁에서 건네는 조용한 미소. 이 작은 일들이 부부가 쌓아온 익숙함 위에 다시 부드러운 결을 얹어줍니다. 지금 느껴지는 거리감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오래된 사이이기에 생긴 작은 빈틈일 뿐입니다. 이 빈틈을 다시 채우는 길은 성찰에서 시작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이 바르면 말도 바르다. 부부 관계에서 가장 많이 쌓이는 것이 바로 말투입니다. 말의 내용이 아닙니다. 말의 기운과 호흡이 관계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예전에는 서로에게 부드럽게 말하던 문장들도 세월이 흐르면 짧아지고 단호해지고 때로는 무심하게 들리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공자의 관점에서는 이런 변화는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흐름이 복잡해졌다는 신호입니다. 공자는 예를 통해 말과 태도를 단정히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예는 상대를 억누르기 위한 규칙이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 서로를 편안하게 하는 질서였습니다. 말투와 표정을 다시 살피는 일은 상대를 바꾸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바로 세우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괜찮아. 라는 말도 부드럽게 하면 위로가 됩니다. 왜 그래? 라는 말도 조용히 하면 걱정이 됩니다. 그만하자. 라는 말도 따뜻하면 배려가 됩니다. 같은 문장이더라도 말투가 달라지면 상대의 마음에 닿는 느낌도 달라집니다. 말의 온도는 마음의 온도입니다. 말의 속도는 마음의 속도입니다. 부드러운 말투는 관계를 바로 세우는 첫 번째 예입니다. 그 예는 부부 사이에 잊혀졌던 따뜻함을 되돌리는 시작입니다.
공자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는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속상해하지 말라. 나를 돌아봄이 먼저다. 오랜 부부 관계에서도 갈등의 본질은 종종 이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상대가 바뀌지 않아 속상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기준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있는지 모를 때 마음이 복잡해지고 갈등이 깊어집니다. 공자는 성찰을 통해 자신이 지켜야 할 3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려 하는가? 내 말과 행동은 예에 맞는가? 나는 지금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이 질문들은 부부 관계를 상대를 고치려는 관계가 아니라 나를 정돈해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흐름으로 바꿉니다. 성찰은 상대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기준을 다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마음의 기준이 바로 서면 상대의 작은 행동에도 불필요하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관계 전체의 분위기가 차분하게 가라앉습니다. 부부 관계는 때로 익숙함 속에서 감정이 흐려집니다. 하지만 성찰은 다시 표면으로 따뜻한 감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공자는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크고 화려한 변화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얘는 작은 데서 드러난다. 고 강조했습니다. 부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은 큰 선물이나 특별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아주 작고 자주 반복되는 배려입니다. 먼저 건네는 한마디, 상대의 안부를 묻는 짧은 질문, 피곤해 보일 때 슬며시 내미는 따뜻한 차,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는 조용한 태도. 이러한 사소한 배려는 오랜 관계의 찌든 부분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오래 함께한 부부일수록 큰 변화보다 작은 배려가 관계를 더 빨리 따뜻하게 합니다. 작은 배려는 부담이 없습니다. 그만큼 마음에 더 깊게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공자의 예는 이러한 작은 정성을 기본으로 합니다. 예는 상대를 높게 대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따뜻한 관계는 큰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실천이 차곡차곡 쌓이며 다시 살아납니다. 공자는 수신이 재가로 이어진다. 고 말했습니다. 마음을 단정히 하면 말과 행동이 단정해집니다. 그 말과 행동이 관계를 다시 편안하게 만듭니다. 부부 관계의 본질은 감정이 아닙니다. 마음에 세워진 기준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상대의 말에 급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표정을 깊이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과 배려의 기준을 유지하며 관계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갑니다. 말이 부드러워지는 것도 마음의 기준이 바로 섰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마음이 다급하면 말도 다급해집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말도 날카로워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단정하면 말이 따뜻해집니다. 말이 따뜻해지면 관계는 편안해집니다. 말의 온도는 관계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결국 공자가 말한 부부 관계의 본질은 상대를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바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부부 관계는 처음의 설렘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대신 깊은 평온이 자리하게 됩니다. 이 평온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성찰, 배려, 예의 마음이 쌓여 조용히 완성되는 결과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집안이 바르면 세상이 편안하다. 가장 가까운 관계가 바로 설 때 일상의 평온함도 함께 깊어집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평온. 그 평온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성찰을 통해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배려를 통해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예의 마음을 통해 다시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찰은 내일의 더 편안한 관계를 만들 것입니다. 공자의 말처럼 수시는 재가로 이어지고 재가가 평온한 마음을 만듭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관계일수록 성찰의 깊이는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익숙함 속에서 잊힌 마음의 예를 다시 세우면 부부 관계는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평온한 관계로 돌아옵니다. 부부의 길은 서로를 다듬고 서로를 고르게 하는 오래된 여정입니다. 그 여정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바꾸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따뜻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당신의 성찰은 이미 평온한 관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